저는 개인적으로 팬덤이란 말을 쓰는 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팬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팬덤의 시작은 김대중이었습니다. 외국에 추방당하면서도 버텼던 이유가 뭘까요? 지지자들 때문에 버틴 거 아닐까요? 근데 상김시대 팬덤과 이 노무현 이후의 팬덤은 다릅니다. 상김시대 팬덤은 뭐야? 지역적 기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노무현부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팬덤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가치 중심, 지역구도 타파.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노사모가 만들어지고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주요 정책 관련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을 만들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요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은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귀찮아지고 욕먹는 게 두려워지면 정치를 그만하라는 신호. 정치인에게 관심은 생명, 문자는 선물. 보통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일주일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판단,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씹는 거죠. 씹히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씹히는 걸 귀찮아하거나 이러면 이제 나 그만하라는 얘기야. 이제 나 그만둘 때가 됐네. 이제 떠날 때가 됐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예를 들면 선출직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선출직으로 있는 동안 씹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욕먹는 거 같은 말이지만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직까지 내가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속도전입니다. 이 의정활동을 하던 또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민원들을 받을 건데요.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주로 예를 들면 개인적 민원, 청탁성 민원 포함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역지사지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고요. 이 정원호 구청장이랑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요, 민원 관련된 전화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민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민원 때문에 정책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타운홀 미팅 해본 적 있나요? 이거를 그 시에서 주관하지 말고 외부에다 한번 맡겨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맡긴 적 있나요? 그래요. 외부 전문가가 하면요 훨씬 더 객관적이고요. 내용도 훨씬 더 낫죠. 시장 7월 달부터 준비하면서 타운홀 미팅을 한번 해서 좀 외부에서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면 시정의 4년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약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새로 시작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일몰로 해야 될지,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업은 내 브랜드랑 연결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저랑 여러분이랑 공감 가는 것도 있고요. 좀 관점이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팬덤이란 말을 쓰는 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팬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팬덤의 시작은 김대중이었습니다. 외국에 추방당하면서도 버텼던 이유가 뭘까요? 지지자들 때문에 버틴 거 아닐까요? 김종필 어쨌거나 보수 세력에서는 그러니까 2인자로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그 힘도 팬덤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부산 경남. 근데 상김시대 팬덤과 이 노무현 이후의 팬덤은 다릅니다. 상김시대 팬덤은 뭐야? 지역적 기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노무현부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팬덤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가치 중심. 예를 들면 지역구도 타파.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노사모가 만들어지고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요 정책 관련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을 만들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요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은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국회의원들 중에서 현직 검사 출신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찰 출신이 많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검사 출신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 출신이 더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요, 경찰 출신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접 지역 주민들이랑 부딪히니까, 직접 지역 주민들이랑 관계를 맺으니까. 검사만 하더라도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와 함께 또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조직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당선된 분들 보면, 현직 출신들이 당선되는 거 보면 정책으로 성공한 분들이나, 그리고 또 절박감을 갖고 끊임없이 예를 들면 지역에서 소통하고 이런 분들과,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 쓴거하지만 이런 게 없는 분들이라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줍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들 도지사, 시장,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뽑으니까 그냥 줄투표야 이렇게 생각을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새로운 조짐이 보였습니다. 줄투표가 아니고 교차투표도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단체장들 중에서 되신 분들은요, 4년 동안 어쨌거나 지역에 확실하게 뭔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냈든지, 아니면 내 사람들을 확보했든지, 아니면 사람과 정책 두 가지가 있었든지, 아주 좋은 지역 빼놓고, 좋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월 1일 제가 우리 시의원 당선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첫 회기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모습 비치느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언론인들한테 어떤 모습 비치느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지금 공부해라. 지금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아니면 시정진한테 어떤 얘기를 할 건가, 내 색깔과 내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상임위에서 3분짜리 이 지리꼭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3-4시간 이상 고민한 적도 있고요. 제가 보좌관 할 때 국감 준비할 때 질문꼭지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된 단체 전문가,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예를 들면 단체랑 사람 해서 한 10군데 이상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꼭지를 만든 다음에, 야, 이건 내 스스로가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단체장님들은 좀 입장이 다르긴 한데 생각보다 도의원이 열악합니다. 생각보다 구조가 힘듭니다. 소명의식,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좀 권력의지, 비전에 대한 확실한 마음가짐이 없으면요, 이 4년이 무지 힘든 세월입니다. 지방의원 하면서 제일 크게 남은 게 뭐냐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정무적 판단이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보좌진 중에서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꼭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공식 라인에 있건 비공식 라인에 있건. 성동구청장, 정원호구청장이 한 말 중에서, 여기가 성수동 연무장길인데요, 여따 일변장 이 조명 시설을 해서 여기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여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알아보니까 반대한 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요. 근거도 있었고 그 말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이미 저희 발주도 했고 그래서 정원구청장이 이 성동구에 조명 관련된 사업을 신청한 예를 들면 다른 동이나 뭐 이런데 다 가져오라고. 그때 한 대여섯 군데가 가져왔답니다. 그래갖고 대여섯 군데에다 분산을 해서 조명 시설을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스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듣게 되고 대여섯 군데는 또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도 일종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판단은 정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무적 판단 이 부분이 저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요. 정무적 판단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민원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무적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당이 교두보를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진지를 구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지. 제가 우리 그 시험분들이 당선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2년 후에 총선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의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줘라. 그래서 1년 후에 평가를 할 때 야 이게 달라졌구나. 야 좀 새로워졌구나. 야 변화의 모습이 보이구나. 그러면 그게 강북한테 힘을 주는 거다. 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시장 단체장으로 성과를 내는 게 사실은 그게 민주당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민주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백을 하면 저는 삼선 도의원 그리고 부지사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요. 국회의원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단체장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김동연 당선자랑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랑 협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성과를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과를 색깔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2년 후에 총선 그리고 5년 후에 대선 때는 우리 당의 새로운 토대 속에서 꼭 다시 재집권할 수 있도록 정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우리 단체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함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